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여러분. 정말 덥습니다. 그냥 더운 정도가 아니라 밖에 나가면 누가 헤어드라이어를 얼굴 앞에 틀어놓은 것 같고 자동차를 어디 잠깐 대고 커피 포장해서 나오면 사우나에 입장하는 기분이고 길을 조금만 걸어도 내가 왜 밖에 나왔을까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더운 날에는 사람의 인내심도 같이 녹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 괜히 말 한마디가 거슬리죠. 예를 들어서 누가 지하철에서 어깨를 조금 밀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평소라면 출근길에 사람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끝날 일이지만 이제 요즘 같은 날씨에는 방금 일부러 미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왜 미냐고 퉁명스럽게 말이 나가기도 하고 이제 그 퉁명스러운 말을 들은 사람은 내가 언제 밀었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이제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하다가 결국 싸우게 되죠. 제가 여러 사건 기록에서 보는 싸움의 시작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뭐 대단한 걸 놓고 논쟁하다 싸운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돈이 걸려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의 싸움은 뭘 쳐다봐 말 똑바로 해 연마 네가 먼저 그랬잖아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해요. 놀랍도록 사소한 문장에서 형사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특히 요즘 같은 여름에는 더더욱 그렇죠. 이제 사람이 더우면 참을성이 줄어들고 요즘같이 더운 날은 잠도 잘 못 자죠. 뭐 밤새 에어컨 틀다니 춥고 끄자니 덥고 새벽에 몇 번씩 깨고 그러고 이제 깔끔하게 샤워하고 딱 출근길에 나섰는데 그때부터 바로 땀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저도 어제 자다가 몇 번을 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제 그런 상태에서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빨리 차에 타서 에어컨을 켜고 싶은데 누군가 내 차 앞에 이중 주차를 해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차 좀 빼주세요. 전화를 하죠. 이중 주차를 한 번은 내려갈게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근데 이제 내려오지 않죠. 꾸물꾸물 하죠. 뭐 평소 같았으면 5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 같은 날 밖에서 5분을 버티는 건 쉽지 않죠. 그러다 보면 화가 나고 아니 이중주차 했으면 좀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하면서 막 열을 내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도 상대방이 안 내려와요. 다시 전화를 합니다. 언제 내려오세요? 상대방도 짜증이 나죠. 아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자 이제 여기서 선택의 시간이 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부탁드립니다 하고 끊으면 아무 일도 없죠. 근데 이제 여기다 대고 아니 말투가 지금 왜 그래요? 라고 얘기를 꺼내는 순간 이제 싸움에 가까워지죠.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당신이 아까 전화한 사람이야. 뭐 똑바로 말해. 손대지 마 하면서 이제 손가락질 더 나아가서는 손가락으로 서로의 어깨를 찌르거나 뭐 밀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서에 가서 서로 나는 이 사람 때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폭행이라는 거는 상대방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끝으로 상대방을 밀기만 해도 그게 폭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서로 합의하고 좋게 좋게 끝내야 되는데 경찰서에 가서도 이제 막 화를 내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자칫 잘못하다가는 쌍방폭행으로 서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데 그래서 날이 더운 날 결국 변호사만 좋은 일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더운 날 명심하셔야 될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누군가 이상하다 싶으면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피하세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더라도 참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싸워야 돈을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제가 이제 이런저런 사건을 해보면 피할 수 있는 싸움에 말려드신 분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길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뭘 봐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대응을 하지 마세요. 그냥 안 보면 됩니다. 눈을 돌리고 가세요. 그게 정답입니다. 인생에서 모든 논쟁을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처음 보는 사람은 다시 볼 일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랑 싸워서 뭐 하겠어요? 결국 싸워봤자 기분 나쁜 기억만 남고 기분 나쁜 기억으로 끝나면 다행이죠, 차라리. 경찰서까지 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은 순간적으로 그런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왜 피해야 돼? 저 사람한테 참교육을 시켜줘야겠는데? 참교육 말은 좋죠. 근데 참교육 시키려다 본인이 참교육 당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오라도 피하는 게 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휴가를 많이 가시는데 휴가철에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뭐 차에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해지지가 않죠.
이제 가족여행을 가는데 차는 덥고 아이들은 언제 도착하냐고 못 채고 내비게이션은 계속 도착 시간이 밀린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옆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끼어들면 또 참교육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참교육은 차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육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 교육은 국가에 맡기십시오. 꼭 본인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블랙박스로 찍어서 신고할 겁니다. 그 정도라면. 앞을 막거나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옆에 붙어서 창문을 내리고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차에서 내리면 더더욱 안 되겠죠. 그러면 휴가를 가지 말고 집 안에 있을까요? 집에서 시원하게 에어컨 틀고 있으면 누구를 마주칠 일도 없으니까 괜찮을까요? 아, 근데 또 집에 있으면 있는 대로 다투게 될 수 있죠. 더운 날 집에 들어와서 에어컨을 켰는데 근데 또 에어컨을 세게 틀었다면서 전기세 생각은 하지 않느냐며 누군가가 잔소리를 하고 이 날씨에 에어컨도 못 트냐라고 또 반박을 하다 보면 이제 몇 년 동안 쌓인 서운함이 에어컨 바람을 타고 온 집안에 퍼지게 됩니다. 결국 이 다툼의 끝은 당신은 맨날 그래가 되죠. 제가 이제 부부 갈등에서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맨날, 항상, 한 번도 뭐 이런 단어들이요. 당신은 맨날 내 말을 무시해. 당신은 항상 자기 가족들 생각만 해. 당신 한 번도 우리 엄마 생각한 적 없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뭐 쉽게 풀기가 어렵죠. 한 10년치 서운한 걸 서로 꺼내놓으면서 싸우게 되는 마법 같은 뭐 그런 말입니다. 분명히 에어컨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막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한 얘기들까지 등장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말로 다투고 끝나면 다행이죠. 근데 이제 누군가 문을 세게 닫고 물건 던지고 휴대전화 빼앗고 뭐 나가지 못하게 막는 그 순간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감정이 올라왔을 때 가장 현명한 행동은 특히나 요즘 같은 날씨에 현명한 행동은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중단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서로 너무 화가 났으니까 조금 이따 얘기하자 하고 좀 물러나셔야 돼요. 예, 제가 여러 이혼 사건을 보면 결국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그때 그 문자를 보내지 않았으면 술을 먹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더라면 같은 종류의 후회를 많이들 하십니다. 또 그렇게 본인이 잘못한 거는 증거가 막 남아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 사이에서도 요즘 같은 날씨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더운 날 잘못 싸웠다가 정말 크게 싸우면 피곤해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싸움을 하면 증거도 아주 잘 남습니다. 뭐 예전에는 술집에서 싸우고 서로 말이 다르면 판단하기가 참 뭐 애매한 경우도 없지 않았는데 요즘은 뭐 CCTV도 있고 주변에서 카메라 바로 들고 녹화한 것도 있고 내가 순간적으로 한 행동이 거의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억울한 표정 지으면서 빠져나가려고 해도 경찰분이 CCTV 보여주면서 이거 본인 맞죠?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랑 싸우는 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특히나 요즘 같은 날씨. 집에만 계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근데 이제 집에 있다 보면 또 심심하죠. 그럼 결국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새로 고침하게 되는데 아니면 이제 단톡방에서 막 대화를 나누죠. 근데 이제 단톡방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아파트 단톡방 같은 거. 누가 주차 조금만 잘못해도 막 화를 내면서 이 차주 인성 좀 보세요라고 하면서 욕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물론 그 짜증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저도 진짜 주차 라인 밖에 차 대는 거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차 돌리기 힘들게 막 이상한 데다 주차해놓고 가는 사람들 저 정말 싫어합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 막 욕하면서 화를 내는 것과 단톡방에 그 사진 올려가지고 손가락질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차라리 친구한테 찍어서 보내고 끝내세요. 그걸 아파트 단톡방 혹은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공론화를 시켜봤자 결국에는 정말 재수없으면 경찰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참으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일로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거나 뭐 저희 사무실에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30초만 참으면 없었던 사건이 될 수 있는 것 때문에 3개월 이상을 고생하시는 거는 조금 안타깝죠.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조금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좀 참으셨으면 합니다. 워낙 덥기 때문에 그래요. 이 더운 날씨에 땀 뻘뻘 흘리면서 경찰서 가고 싶으시진 않으시잖아요. 어차피 인생에서 크게 손해보지 않고 운명이 달라지지 않는 일이라면 참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희 변호사 사무실 참 에어컨도 빵빵하고 상담받기는 좋은 곳입니다. 시원해요. 근데 여기까지 오시는 것도 일이잖아요. 요즘 저희 사무실 오시는 분들 보면 다 땀을 흘리시면서 손수건으로 땀을 훔치시고 막 이러는데 정말 화를 조금만 삭히면
저를 안 만나셔도 되고 인터넷에 이것저것 검색하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싸우면 결국 이기는 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좋은 일만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 여름에 가능하면 잘 참으셔서 변호사 좋은 일은 시키지 마시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려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